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수교육공학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5장 접근성과 특수교육공학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남겨두었던 여러가지 특수교육공학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법률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법률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여기네요.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네요. 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죠.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아래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통학 및 그러니까 학교를 등하교를 할 때나 또 학교 내에서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나라는 교육청에서 일괄 담당을 하고 있죠. 광주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경우에 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안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기구들에 관련돼서는 광주는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는 본청 산하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그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신청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건 대여를 하고 1년 단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새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조견의 배치는 이제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이제 보조견을 활용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고요. 또 여유 공간들도 지금 교실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점자 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 낭독,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 점자 단말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등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공학 기구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뒤쪽에서 각 장애 영역별 보조공학 기기를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 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이야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바로 평가 방법의 제공입니다. 평가 조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그 듣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읽는 자료로 대체를 해주거나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시험지의 크기를 바꾼다거나 점자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간을 더 준다거나 또는 수행하기 어려운 평가 방법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으로 그걸 직접 보고 뭐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런 평가 방법을 아예 바꾸어서 평가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시각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학생들도 이런 평가 방법을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2번을 보겠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등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카페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서 보조견, 그러니까 명인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또 출입을 막거나 또 장애인 보조기구가 부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막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해소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발생을 하지 않죠. 또 3번을 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크거나 또 보조견들이 또 다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 시험 등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그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이 법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 책임자, 즉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되겠죠. 또 대학에서는 총장님이 되겠죠. 교육 책임자가 제공해야 할 상황들로는요.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편안한 지도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장애 영역별 장애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또는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도 자료를 만들고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과목이라든지 모든 교과목에서 실러버스를 보면 맨 앞쪽에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부분이 들어있죠.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거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또는 그 장소를 찾아가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우리 광주여대 실러버스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그래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특수학급에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자기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각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또 모든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주요 공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강의실이나 또 어떤 실험실이라든지 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쪽으로 이동 배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도 그래서 요즘 거의 100%에 가까운 건물에 경사로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거의 또 모든 100%에 가까운 화장실에 장애인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식탁이나 테이블 또 의자 등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접근권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이동이라든지 세면, 화장실, 그리고 교실에 관련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정해야 되고요. 또 일반 학교 장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성별이라든지 남녀, 연령,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기나 또 보안대처기구들을 갖추고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각 학교마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구센터 등을 이렇게 별도로 두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죠. 또 27조에 통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있는데요. 통학 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을 해서 아이들이 통학에 편리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련회 등의 활동에 특별한 그 사항이 아닐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역시 취해 줘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통학 지원 대책이 들어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역시 통학 지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장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대여하고 수리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하도록 또 역시 장애인 차별 및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이제 어떤 학교에 관련된 접근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설에 관련된 접근권들입니다. 접근권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 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권리로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떤 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할 때 제한이 걸리면 안 되고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들을 보면 1목적에서 네 번째 줄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가장 근접한 곳,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인데요. 시설 자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런 정보 접근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할 때는 어떤 정도. 그래서 여기 제 8조를 8조를 보시면 대상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서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거기에 정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또한 단순하게 법을 지키도록 지원만 하면 또
많은 반발도 일어날 수 있고 편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강구해야 되고요. 또 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된 금액에 따라서 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휠체어라든지 휠체어가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 가보면 뭐 어떤 공공시설이나 백화점이나 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다 휠체어가 이렇게 비치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점자, 안내책자, 이제 보청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거기에 설치해야 될 것들도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할 품목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유료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도 역시 대통령령, 즉 법이 정하고 있고요.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에서 시설주에게 시설에 대한 안내 서비스, 그 다음에 수화 통역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KTX, 철도청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사전 요청을 하게 되면 티켓, 그러니까 표의 발권에서부터 차량 탑승, 또 자리 좌석 그 찾기, 그리고 내리는 정류장에서의 마중 서비스, 그리고 나중에 대중교통 이용까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상당 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만 가장 잘 적용이 되고 또 피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 명령을 먼저 합니다. 시설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시정 기간 내에 그러한 시설을 바꿔주지 않으면 편의시설이나 설치 비용 등을 그러니까 고려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또 업자들은 그 돈을 내기보다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나으면 그 시설을 스스로 이렇게 설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강제성을 두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학교 시설 접근권을 보면은요, 특수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이 대통령령으로 2014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법의 배경은 그 전까지는 특수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 입급되거나 특수학급이 만들어졌어도 어떤 너무 좁은 교실을 주거나 아니면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거나 또는 또 일상생활 훈련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우선 이제 특수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질 때도 얼마 정도 크기,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는 4,000제곱미터, 12학급 이상 24까지는 뭐 1학급당 3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최소한의 학교를 규모를 확보하고요. 거기에 넣어야 될 것들도 또 하는데 이런 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지 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뭐죠? 시설들. 그러니까 보통 교실 또 특별 교실, 그러니까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과 같은 특별 교실. 그리고 시청각 교실, 또 도서실, 상담실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이미 지정을 해 놓고 반드시 그것이 설치가 되게끔 강제성을 두고 학생들이 교육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이미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학교는 실시를 따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시설 종류에서도 보면 직업실도 뭐 목공, 의료, 인쇄, 뭐 제복, 재화, 타자, 수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 학교는 2개 이상. 그리고 특수학급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해도 되고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다만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교실도 학교당 1개 이상은 반드시 2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위생 편의시설, 그래서 화장실도 대변기, 소변기 이런 것들도 학생 숫자 또는 학급 숫자가 전부 파악되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특수교육공학에 관련된 법도 역시 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적 군권이 이미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칭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뉴스나 국가의 주요 사항 등을 할 때는 아예 법으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 또는 폐쇄 자막,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 자막 해설을 하도록 이제 권고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권고 이상의 규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6번 함께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가 꾸준히 이미 제공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뭐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아니면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뭐 프로그램을 둔다거나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말기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접근권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복지법 보면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 금지, 그러니까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접촉하는데 방해받거나 또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계속 보시면 미흡합니다만 제21조 5항에 보면 국립도서관 등에서는 새로 생산 배포된 도서 자료에 점자, 음성, 확대 문자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파일이라든지 또 정보 제공이 많이 지금 현재 약한 편이고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65조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자,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일상생활용품을 수제로, 그러니까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고가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아직은 놓여 있어서 이 장애인복지법 법률 111977호 같은 경우는 이미 제정된 지가 상당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이 많이 되지 않고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법률들을 쭉 살펴봤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큰 부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1차 시 마치겠습니다.